내용들이 도출이 될지 또 궁금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토론회가 마지막으로 꼭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전 논산시 시장님을 역임하신 황명선 시장님 아까 자리에 황명선 시장님 고맙습니다. 12월 중순을 넘어서서 의정 토론회를 기획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송년회 각급 단위 모임마다 총회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런 토론회를 잡으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정을 잡고 공지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무리한 일정이다라고 말씀은 안 해주시고 연말 마무리 잘하는 의미로 정책 토론회 잘해라 응원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12월을 한 해를 마지막으로 매듭달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12월 18일 날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항상 가슴 떨렸던 12191을 기억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12월을 마감하면서 제가 그냥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욕심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자꾸 줄어만 가는 학교 그리고 자꾸자꾸 늘어나는 민원들 가지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생각을 했는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TF단을 구성해서 미래 주도형 학교 그리고 적정 규모 학교가 어떻게 편성이 돼야 타당한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단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알고 있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의정 토론회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도 드리고 주제 발제자 그리고 패널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중들의 의견을 주로 듣는 토론회를 좀 해보고 싶다. 다른 한편으로는 욕심을 내서 교육청에서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TF단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미래 우리 아이들의 교육, 우리 학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려왔던 내용들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책임을 제가 지겠다 그런 생각을 각오를 다져왔습니다. 그런 생각하에서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다소 날씨가 추운 날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2023년도를 온전히 바쳐서 준비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것을 받아서 의정 토론회를 진행해서 좀 더 확산시키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함께 공유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토론회를 잘 지켜봐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어른에 대한 정책은 쏟아내는 반면에 아이들에 대한 정책은 사실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은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들, 특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좀 그걸 많이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참 오인환 의원님은 이런 아이들에 대한 그 후세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참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좀 앞장서시는 선배님이라 제가 참 좋아하는 선배님입니다. 이 토론 주제들 보면은 정말 다 필요해요. 다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사실 저희 논산시만 해도 지금 인구 감소가 비단 논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전국의 지자체, 지방은 다 처한 현실이 비슷할 텐데요. 올 한 해 11월 말까지 집계된 게 출생수가 한 350여 명? 사망자가 1,300명에 육박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논산시 같은 경우는 순수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만 11만 700명이 조금 넘는데요. 내년이면 11만 무너집니다. 이제 논산도. 상당히 이거를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인구 수가 긍정적인 지표로 굳이 작용할 필요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주장도 저는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인구 500만의 덴마크 선진국인데 국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척도가 된다라는 지표가 된다라는 게 그 맞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그런 얘기를. 이제는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생활 환경, 특히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어른들이 해줘야죠. 또 그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주도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의 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로 요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그런 점에 있어서 역시 5인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좋은 의견들 나오시겠지만은 이게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잘 하셔서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내년에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그런 좀 첫 단추가 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하는 일에 관해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논산 소방서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앞에 나오고 마이크를 잡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개를 받았으니 TV에서 보던 많은 주제들이 와서 책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뭐 출산과 좋은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방서도 역시 어쩌면은 지속될 수 없는 그런 거랑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이루어지는 우리 오인환 위원님의 이 토론회, 또 참석하신 분들의 토론회가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그 인구, 교육,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서 오늘이 꼭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작용하기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기념 촬영을 발제해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센터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만 드렸는데 좀 부언을 드리면 이공계 출신이십니다. 근데 교육 정책에 대해서 해박하게 충남도 교육청에서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잘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논산계룡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님 최재훈 회장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우리 논산계룡 학부모협의회 회장님 손미라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주민자치 회장으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김구 광성면 주민자치 회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논산중학교 이우열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원래 그 발제를 또 충남교육청에 부탁을 드렸을 때 교육청의 미래교육센터장님은 논산에도 가장 훌륭한 분이 계신데 왜 본인이 발제를 하느냐, 논산에 박양훈 과장님 계신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도교육청에서 발제하고 박양훈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님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박양훈 과장님이십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자와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정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토론 이후에 종합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좀 같이 함께 토론에 참석해 계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고 형식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 정도로 이제 제가 타이머까지 갖다 놨다 그랬는데 타이머 사용 없이 10분 정도로 해서 10분 이내로 축약해서 지정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최재훈 논산계룡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 두 번째로 손미라 학부모협의회 회장님, 세 번째로 김구 광성면 마을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네 번째로 이우열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박양훈 과장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제자 토론을 듣고 나서 첫 번째 토론자로 먼저 온 미래 함께 고민할 때를 주제로 최재훈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최재훈입니다. 앉아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논산 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충청남도 도의회 오인환 의원님, 논산 계령교육청 박광교육과장님, 논산중학교 이우열 교장선생님, 광성주민자치회 김구회장님, 손미라 학부모 회장님과 이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 토론에 참석하신 귀한 시간 내주신 학부모 및 학교 운영위원회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 주제인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 실험 방안 모색이라는 토론을 주제를 받고 저희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굉장히 유명한 GPT를 이용하여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I마저도 인구 절벽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뻔한 이야기가 반복되어 좀 실망스러웠지만 명쾌한 해답은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 함께 만드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학교 유형 구축 사업 계획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발제자이신 이영주 충청남도 교육청 미래교육주 센터장님이 갖고 하신 내용이신데 뒤에서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미래교육에 대해서 걱정하며 급속하게 인구 절벽에 당황하고 있을 때 이미 이러한 위기의 도전이자 기회를 보고 우리 충남교육청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정책을 연구하고 또 교육의 미래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미래교육 2030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 추진 유형도 7가지 아까 발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도 가야고 초와 중과 같은 일체형 모델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다양한 토론을 통해 우리의 설정에 맞는 또 다른 유형도 함께 만들어 가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논산 계령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콘텐츠를 개발하는 분들은 이미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매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사회 역할을 하고 계신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토론회장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사회에 이끌어갈 미래 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상되는 교육적 변화를 인지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저희 학부모 입장이나 운영위원장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 생각하는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궁금하신 것들, 또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질문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시간이 되었음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모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소중한 교육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위원장님 협의회 회장님답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협의회장님께서는 기존에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그리고 논산계령 교육지원청이 진행하고 있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련된 7가지 모델, 예시한 모델뿐만 아니라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안에 과정에 쭉 참석해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런 내용들의 진행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의 의견,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주도형 저촉공매학교 실현 방안 모색에 대해서 토론을 손미라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산계로 협의회장 손미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토론에 나오는 거는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의 의견과도 제가 학부모로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출산정책으로 적게 낳자는 미덕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지금 사회가 되게 무척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아이들은 되게 다양한 개성에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미래 교육을 주도적으로 말씀하신데 미래 교육에 대한 주도적인 말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되게 뭐라 그럴까 에너지가 되게 넘칩니다.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넘치는 에너지를 단순하게 학습적인 문제로 그렇게 과학적이고 그냥 미래 주도적인 교육으로만 학습을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 열정을 스스로 발산할 수 있게끔 그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지해 주는 게 학부모하고 선생님과 교육청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대해서는 유럽 같은 경우는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게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처럼 출산 자체 정책에서만 지원이 아니라 그 출산 정책을 떠나서 가족 정책에 대한 그런 복지의 복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에 대해서도 그런 복합적인 서비스에서 사교육을 많이 쓴 이유가 공교육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부모들이 사교육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교육에서 차별이 없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진로 코칭 수업을 나갑니다. 제가 시골도 가고 이제 시내권 수업도 하는데 제가 가본 결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의 그 가정마다의 생활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일상생활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어떤 친구는 뭐 놀이동산을 많이 갔다 왔는데 어떤 친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이들이 격차가 나요. 그러면 아이들 자존감도 거기서 차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체험이나 그러니까 학습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체험이나 놀이문화 이런 거를 저는 우선적으로 많이 서비스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보면 현재 체육시간 이런 게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예능 계열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아이들이 그런 놀이 서비스가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게 있을 때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들 창의력도 놀이 서비스가 같이 겸해서 있는 학습은 창의력이 더 높아지는데 그 서비스가 없을 때는 오히려 아이들이 창의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에는 그런 교육 부분에서도 잘 접목을 해서 미래 교육의 그런 부분이 같이 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분야마다
교육청도 파트가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근데 이게 어느 이제 교육 부분이 있고 또 체육 서비스가 있고 문화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분야별로요. 그런 게 좀 통합적인 서비스가 돼서 이게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그리고 아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들이 그런 규칙이나 그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 의견을 내서 아이들이 자기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냈을 때 저희 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지지를 해주어서 아이들이 좀 독립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민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뭐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미래주도형 적정규모 학교다. 그러니까 학교가 공간에 대한 여유 그리고 학생들에 대하여 신경 쓸 수 있는 그 수적인 부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다 더 그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아이들의 열정을 더 확산시키고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미래교육에서는 놀이문화나 예체능 교육과정 내용들을 통합으로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아이들이 직접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이 직접 교과 프로그램도 일정 부분 안에서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시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소멸의 실태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독립운동가와 똑같은 이름의 김구 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광성면 주민자치회장 김구입니다. 사실 제가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지금 이 공간도 너무 추워서 말이 점점 빨라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구축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 나오신 사실 다른 토론자분들이 다 학교와 밀접한 전문가들이십니다. 저는 약간 좀 방향성을 달리해서 저는 주민자치라는 이런 지역사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농촌은 일면에 일개 학교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상생관계 그 안에서 지역사회의 이제 역할에 대하여 우리 광성면의 사례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털에 있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저출생, 학령 인구 감소, 인구 소멸에 대한 뉴스를 끝도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런 것을 체감들 하시나요? 여전히 주변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있고 시내권의 학교들은 과밀학교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한 소멸에 대한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농촌일 겁니다. 불과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은 대한민국이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구가 살았죠. 저희 광성면도 한 50년 전까지 인구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광석초등학교 학생 수가 1,5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정말 초거대 과밀학교였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가 떠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농촌은 인구에 대한 자연 감소와 젊은 세대의 이탈이라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인구 소멸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옛날 얘기야 다 소용이 없고 지난 10년간만 우리 광성면의 인구 변화를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전체 인구가 5,200명에서 4,000명으로 1,2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줄어드는 1,200명이 다 노인 인구에 대한 자연 감소냐? 이 사이에 이 30, 40대의 젊은 인구가 1,100명에서 600명으로 500명이 줄었습니다. 즉 전체 1,200명 가운데 약 40%인 500명이 젊은 세대 인구가 감소된 겁니다.
그럼 이런 젊은 세대 인구의 감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바로 또 지역의 학교의 학생 수가 또 급감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광석초등학교 학생이 10년 전에 전교생이 90명이었는데 지난해 45명으로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올해 현재는 3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지금 바로 폐교가 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농촌 지역은 인구의 자연 감소와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젊은 세대의 이탈, 거기에 따른 지역의 학교의 폐교 위기, 이러한 것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더 빠르게 소멸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농촌이 소멸 속도가 빠르게 된 걸까요? 왜 젊은 세대가 이렇게 이탈할까요? 저는 1차적으로 소득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국가 차원에서 뭐 농업을 식량 안보 산업이란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농업이 실제로 식량 안보 산업에 걸맞는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농업이 정확하게 수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된다면 젊은 사람들이 떠날 이유가 없겠죠. 우리 논산시도 한때 그 귀농 정책으로 이 딸기 재배를 하기 위해 들어오신 젊은 농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득적인 차원의 문제는 오늘 논점에서 벗어나니까 제외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런 농촌에 있는 젊은 세대가 지역을 이탈하는 또 다른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녀의 돌봄과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시 반 전후에 학교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면은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마친다고 해도 보통 한 4시 전에는 끝이 납니다. 우리 그러면 학교가 끝나면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할까요? 보통 학교 주변에 있는 뭐 영어학원, 수학학원, 뭐 피아노, 태권도 같은 학원들을 이런 사교육 시장에 도장을 줄줄이 찍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들을 다 마치고 집에 귀가를 하면은 저녁때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저녁 때 우리 부모님들은 일터에서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해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 광성면과 같은 이런 농촌 지역은 어떨까요? 학원이 있나요? 뭐 대부분 학원은 우수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만한 돌봄 시설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농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보통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혼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 핸드폰 등을 하면서 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겠죠. 그러다 보니 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본의 아니게 방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농촌에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결국은 다시 시내권으로 이주를 하고 이렇게 농촌에 떠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위기다, 뭐 이런 소멸이 큰일이다라는 걸 이런 지역사회에서도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국가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아니면 뭐 논산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사회와 이런 학교의 폐교 위기, 그 다음에 미래 세대가 없다는 것이 결코 연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촌은 빈집 문제 때문에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가 떠나고 노인 인구만 남게 되면은 이러한 빈집 문제가 더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마을에서 빠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제일 먼저 지역에 각종 편의시설이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공재를 포함한 이 사회 간접시설도 다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없어지고 나의 자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미래 세대가 없다는 건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없어질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에 있어서
우리 광성면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광성면은 주민들의 이렇게 여러 가지 자치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들 간의 이 화합과 소통도 나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도 예전부터 뭐 학교 이런 소멸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지금 광석초등학교 학생이 31명이 되지 않았겠죠. 저희도 한 3년 전쯤에 지역의 학교가 위기이고 젊은 세대가 자꾸 이탈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뭐 소득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방과 후의 자녀의 돌봄이나 교육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자 광성면 주민자치회 마을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을학교는 딱 2가지 컨셉으로 처음에 갔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 후의 자녀들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이 기초학습을 좀 더 신장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하나를 했고, 또 하나는 이 농촌에 있는 부모님들이 뭐 자녀들과 잘 하지 못하는 도심지에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 2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마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만 마을학교를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마을학교를 초등반과 중등반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에서는 이 중학교 아이들이 야간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2회가량을 지금 3년 동안 순찰차를 활용해서 야간 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는 마을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심폐소생술 같은 이런 안전교육을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이런 귀농귀촌협의회에서는 본인들의 딸기 재배 시설에 우리 마을학교 아이들을 초대해서 딸기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같은 농촌 지역의 또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은 도심지와 다르게 이런 자연과 생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역 한 마을에 또 반딧불 이런 서식지가 있어서 그 마을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딧불이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나 지원을 각 해당 단체에서 끝내느냐? 저희는 그게 아니고 광성면 주민들이 모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광성면 소식을 올릴 수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이 밴드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소식과 마을 아이들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소식을 올렸습니다.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역 학교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걸 공감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런 것에 대해 좋았던 사례 하나가 저희가 지난해 이런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이 롯데월드를 가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기 때문에 사실 점심 식사 제공은 별도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식사 제공을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되나 해서 저희가 지역 밴드에 우리 학생들의 점심값을 좀 후원을 좀 모금하는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액을 저희가 2만 원을 가지고 모금을 했었는데 불과 한 일주일 만에 우리 후원금이 한 500만 원이 넘게 거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역사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의 이런 소중함과 학교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광석 마을학교를 3년 동안 유치하면서 올해는 늘봉교실까지 유치를 해서 저희가 유치원 학생부터 초등학교 전 과정까지 방과 후 이런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통해서 저희 광석면에 약간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지난 2년간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에 전학 가는 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외부의 홍보를 통해서 내년에 광석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현재 2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학교의 문제를 학교로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런 특히 농촌 지역은 소멸을 앞두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자 하는 지역사회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흔히들 하는 그 아프리카 속담이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실천해 볼 이런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의 박수를 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고요. 끄덕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앞서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들 그 자세하게 본인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지금 김구 회장님 말씀해 주시는 과정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을, 그러니까 학교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런 노력에 여러 주체들이 같이 함께 이제 중간에 간략하게 이제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안에는 이제 우리 김 부회장님뿐만 아니라 좀 전에 가셨는데 제가 정미조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하나하나 내용들을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나가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지, 문제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을에, 그리고 학교, 마을 학교의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지 방향 설정하는 과정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같이 모아서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 보였고, 거기에 우리 논산시 이장단 협의회 회장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최진상 단장입니다. 이런 분들 의견들을 내주시는 분들이 그냥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꼭 촘촘하게 살피시고 같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그냥 삼자 입장이 아니고 내 문제로 인식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과정, 그런 오랜 고민 속에서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방향을 잡고 돌봄, 마을학교, 그리고 시골학교이기 때문에 또 이사가는 학교들을 학력 신장 때문에 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력 신장에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학생까지 이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저도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미래주도형, 우리 미래 학교가 담아야 될 내용들이 디지털화, AI 융복합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담으면 되겠다라는 나름의 제시고요. 10여 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의 고산향 마을학교라고 했던 여러 군데서 이제 답사를 가고 그랬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충남 논산에서 실행하고 있고, 충남 아산의 송악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사례도 좀 보셨고, 쭉 이 사례가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말로 우리 충남 교육청에서도 우리 미래 학교, 미래라기 먼 미래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미래, 곧 다가올 미래 교육을 고민하고 준비하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는 논산중학교 일선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우열 교장 선생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열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를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해주셨고,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 자료집에 담긴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자기가 데이터를 확보하면서 본인의 그 정책 방향을 그냥 의견을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세한 통계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이 교육정책 방향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우열 교장 선생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논산중학교 이우열입니다. 앞서서 논산의 학교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지역마을 전체적인 부분 그런 거 말씀을 했는데, 전국의 상황, 충남의 상황이 또 다르고, 충남의 상황하고 또 논산 계룡 지역의 상황이 다르고, 논산 계룡에서도 논산과 계룡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정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했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에 성찰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를 푸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앞에를 보시지 마시고 자료에 글자가 작으니까 그림만 보시고 그러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 계룡의 한 10여년간의 지역 변동과 교육 환경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이제 초중고 상황을 평균을 낸 것인데, 그 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는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학생 수도 마찬가지고 학급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이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고등학교 쪽으로 갈수록 그 차이가 적어져서 균일하게 되니까 지금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초등학교는 더 그 차이가 심하고 고등학교는 차이가 좀 적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좀 페이지를 쫙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약이 있어서 제약 있는 부분에서 일부를 배워하고 그림하고 표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인데요. 33쪽에 그림 33을 보듯이 논산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고 계룡시는 정상단계 지역인, 그것만 봐도 둘이 굉장히 복합적인 변동 상황이 있는 거고요. 특히 농촌이 많은 논산 계룡 학생 수 감소는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타 지역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고요. 이것이 문제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가, 그러니까 논산의 계룡이 그 자체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데에 그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당연히 학교의 교육 여건은 나쁘게 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학교가 적어지면 당연히 통폐합이 할 수밖에 없고, 통폐합이 되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원인이 되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불균형, 교육의 기회에 불균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작아지고 학교가 소멸되는 것은 단순히 학생들만 문제가 아니라 마을과 지역사회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34쪽을 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시면 그림 34입니다. 그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은 10년간 한 1% 인구 늘었어요. 충남은 4.6% 늘었는데 논산 계룡 지역은 6.6%가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늘었는데, 그리고 논산시 지역만으로 보면 11%가 넘게 줄었습니다. 그림 35인데요. 그것의 의미는 출산율입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이 다 낮아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서는 젊은 사람이 다 떠났거든요. 떠나다 보니까 이제 가임기 여성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도시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이 비슷해서 신생아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대부분 군 지역은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있고요. 논산시를 비롯해서 도농복합시는 지금 진입 단계인데 논산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37쪽에 노령화에 관한 건데, 노령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노령화는 뭐 여러 가지 발전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노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그것이 충격을 사회에서 흡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의 문제는 뭐냐면 또 우리 지역, 논산, 계룡 지역이 더 심각하다는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충남의 평균보다 노령화 증가율은 논산,
계룡직이 적거든요. 그런데 노령 인구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런데도 큰 문제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7쪽으로 학생 수에 관한 부분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는 당연히 학생 수 감소가 되겠죠. 근데 그거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하면 거꾸로 그 지역의 소멸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같은 부분은 학교 교육 체제 제국 자체가 지금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림 39를 보시면 그 논산의 학생 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산은 10여 년간 30%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국의 감소폭도 훨씬 크죠. 계룡도 충남 평균은 한 14%가 안 되는데요. 계룡은 20.3%가 감소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계룡이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인구 대비 학생 수 비율이 점점 더 낮아져서 지금 이 감소 추세가 논산뿐만 아니라 계룡시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교가 축소되고 소멸을 되면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번인데요. 41번 보시면 제가 시간상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논산에서 약간 논산 계룡 지역에서 약간 학생들 변화나 그런 거에서 약간 변화가 별로 없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아도. 근데 사실은 계룡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착시가 있습니다. 그런 착시가 있고, 또 여기서 더 심각한 부분은 어느 학교 지역의 학교들이 소멸하는 가장 큰 것을 볼 큰 어떤 지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지역 내에서 차이가 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차이가 커지면 이제 당연히 어느 지역으로 집중되고 동시에 다른 소외되기 때문에 소외진 지역은 더 빨리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그 지역의 그 지역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냥 지금의 느낌상이 아니라 그 대응이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 정책도 우리 논산 계룡 지역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 그림 42를 보면 논산 계룡 지역의 학교별 학생 수 감소 상황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타시군, 충남의 타시군보다 소규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논산시 면제 학생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감소하는 폭이 15.8%로 적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착화되어서 잘 적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별 학생 수가 78명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림 10을 보시면 면 지역의 학생들 78명인데 이건 교육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가 제시한 60명에 거의 가까운 거고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는 훨씬 격차가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예요. 평균이기 때문에. 그 그림 43번, 44번을 보시면 논산과 계룡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국과 비교해서도 평균 학수가 져서 원래부터가 소규모 학교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고요. 계룡은 20학교, 학교당 20학교가 넘는데 20학급이 넘는데 우면 지역은 10학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또 평균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격차, 지역 내에서 그 격차가 문제는 거고, 격차가 학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되면 당연히 교육 환경의 불균형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3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은
학급당 학생수 역시 굉장히 학생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경읍의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한 25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8명이 평균입니다. 근데 강경 지역을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있죠.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이것보다도 훨씬 적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에 47번 그림을 보면 이제 지역의 변동이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의 변동을 보였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서 그런데요. 지역이 변하면 당연히 교육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교육이 변하면 지역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학교만의 교육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고요. 지역 그 다음에 교육 소멸을 대응하는 것은 또 지역 소멸을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쪽의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는 지금까지 이제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결과인데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이렇게 추진해봤습니다.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추진한 소규모 통폐합인데요. 당연히 지금까지 통폐합은 학생수 감소보다는 더 심화시켰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학생들에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다음으로 이제 농산업초 우수고 육성 등 같은 여러 가지 사업 기반의 재정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관점 자체가 도시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역의 입장에서, 농촌에서 입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도시 중심적으로 바라본 거고, 농촌 환경에 대해서 어떤 고정적인 인식, 굉장히 낙인 효과를 줬고, 또 농촌 교육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복지의 시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관행적으로 추진해왔던 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지역과 연계해서 공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서 하고자 했던 마을교육 공동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혁신교육 정책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역의 교육 자원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소멸 활동에서 참여할 인원 자체가 줄고 그 종류가 다양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농촌학교, 우리 작은 학교들의 특장을 살리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학생들은 도시보다도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점을 굉장히 간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만에서만 해결하려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육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지역 주민과 같이 해결해야 될 상황인데도 교육만으로만 해결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4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교육이 도시교육보다 모든 점에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오히려 지금과 같은 변환기, 전환기, 그 다음에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농촌 학교가 훨씬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미 환경이라든지 농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깊이 말씀드렸는데, 농촌에 있는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야 할 부분이고요. 따라서 지금의 원인을 단순히 교육 안에서만 보지 말고 계속해서 이제 지역과 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육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제시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정책 방향에서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의 의상을 좀 강화를 시키고 기능을 개편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구체적인 내용 밑에 조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수준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학교 체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거 국화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될 부분이고요. 당연히 좀 전에 이제 토론하신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마련돼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지역의 교원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복지가 개선이 돼서,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논산에 살면서 논산에서 근무하면서 논산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지역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일 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교 소멸을 대응할 수 있는 논산계룡 지역에 그 중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와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습니다. 논산 계룡 지역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느긋하고 아직 이게 이렇게 심각한가 못 느낀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미래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학교에, 지역에, 학교에 한 아이 아니면 몇 명만 학교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학급 안에 두세 명이 있을 때 그 아이들한테 주는 피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들까지 서로 어울리고 서로 소통하고 뭔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양보 안 하고 지역도 양보 안 하고 학부모들도 양보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났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고 반드시 뭔가 학교 미래 체제에 맞는 학교를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커서 다시 우리 지역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지역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논산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내용들을 통계 자료를 비롯해서 논산 계룡 지역까지 포괄해서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추이를 자세히 분석해 주시고 모델도 그런 다음에 충남 충남 논산의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의 문제, 지역사회의 내용,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 교원에 대한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면서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제가 의정토론회를 여러 번 진행했고 또 다른 의원들의 의정토론회를 많이 참석하는데 가장 데이터와 통계에 근거한 학술적인 토론회 같기도 하고 깊이가 있어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꼼꼼하게 잘 해서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논산계룡 적정규모 학교 유형 구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박양훈 교육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박양훈입니다. 먼저 논산계룡 교육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의전 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산 미래 교육의 나아갈 바를 고민하고 모색해 주시는 오윤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논산계룡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적정 규모 학교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의정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예측되고 예견된 미래의 인구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논산도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저희 9월 1일자 논산시 초등학생들이 5,097명인데 작년에 예측한 내용을 보면 4년 후에 2027년에는 3,763명으로 1,334명이 줄어들어서 약 26%의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도 내년 신입생 입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14교, 중학교 한 곳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교생이 30명 미만 학교가 현재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논산교육은 도교육청의 정책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통한 행복, 미래교육과정 등을 학교에서 잘 실행하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학구제 운영을 통해서 논산시 내동초를 비롯한 과대학급 학교에서 시외지역인 작은 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하여 잘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학교 특색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 돌봄을 물론 마을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미래, AI, 소프트 교육 등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김구 광석마을학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논산 지역이 가장 또 마을학교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도 광석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으면 좋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되고 있고 또 학교 교직원들께서도 지역학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현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봤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한 지역의 작은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예견된 미래라는 것은 모두 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5년부터는 2년간 신입생이 교직원 수보다 적은 학교나 2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분교로 전환하는 정책이 실시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분교화되고 학년 통합 수업 등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예정이어서 더욱더 미리 적정 규모 학교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 여건, 지역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여 지자체 및 협력기관의 역량을 모아서 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유형을 선정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규모 학교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지역 미래 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추진을 위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올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30명 미만이고 동일면에 위치한 부정면의 부적초와 감곡초, 광석면의 광석초와 망정초를 대상으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하였지만 학교와 지역 사이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예견된 학생수 감소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수 학습 공간 제공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래주도형 적정 규모 학교 구축을 지속적으로 학교와 지역 사이에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 논산기령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처럼
지역에서 특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또 미래 교육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한해서는 미래의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논산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기존 정책의 한계점과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 적정 규모 학교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다음은 종합토론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께서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토론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고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많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이 자리에 건물주이신 남부평생교육원 원장님, 성인성 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병철 과장님, 이진구 전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이희갑 조합장님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희빈 과장님, 이태훈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과정 중에 토론자 또는 그 발제자한테 질의하시거나 지정해서 하실 분 계시면 지정해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예, 그러면 상호 간의 토론보다는 종합 토론 하고 같이 엮어서 같이 함께 우리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늦게까지 참석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정을 하셔서 토론 패널 또는 발제자를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마이크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쭉 진행, 예, 바로 앞에 손 드신 분, 우리 김영만 선배님 손 드셨나요? 아니요, 우리 직원. 네. 예, 맨 뒷자리에 손 드셨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동초 학부모 회장입니다. 강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규모 학교 적정성 부분 때문에 저는 참석을 해서 듣게 되는데요. 혹시 저희가 왜 초등학교가 폐교 위험에 있음에도 현재 없어지지 않고 또한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계신지 라는 부모님들의 의견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면 오늘 내용 중에 지금 저희 오인환 의원님 제가 프로필을 잠시 보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어디, 대학교 어디로는 작성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논산시에 계신 의원님들도 13분의 프로필을 다 보게 되면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싶진 않아라고 느끼시는 부모님들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을 보낼 때 소규모 학교가 나빠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는 자녀가 폐교학교라고 해서 작성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조금은 걱정이 있었거든요. 프로필 과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사회에선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스펙도 쌓는 것 같고요. 또한 조그만 학교에 보내서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가 다닐 동안 폐교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저희 광석 초등학교에 올해 팜플렛 현수막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100명, 초등학교 인원이 현재 28명 입학생이 있는 반면에 같은 광석에 있는 왕전초등학교에는 현재 인원이 한 6명 정도로 입학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느 한 곳을 살리면 어느 한 곳이 죽게 되는데 자꾸 소규모 학교에 우리가 보내지 못하는 이유부터 아까 뭐 자녀의 감소, 저출산 이 부분도 있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과연 몇 명이 있고 폐교가 될 위험은 아닌가라는 부모님들 걱정도 조금은 없애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 계신 토론자분들께서 혹시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그 작은 학교의 장점은 당연히 많습니다. 제일 큰 건 학급당 학생 수가 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손길이 한 명 한 명한테 잘 미칠 수 있죠. 그걸 이제 뭐 교육과정상으로 개별화 교육과정을 일상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요즘같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할 때 작은 학교에서 개별화 교육이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교사들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손길을 미쳐서 개별화 교육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다든지 내지는 어쨌든 노고촌 학교가 갖고 있는 자연 생태 환경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성 교육이라든지 감수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있고 뭐 이런 건 뭐 말할 나위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동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왔고 뭐 그 연장선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건 유효하고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적정규모 학교의 일정한 학교 통폐합 부분이 그 절대로 무슨 뭐 교육공동체 합의 없이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공동체 합의가 꼭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게 뭐 도저히 그러니까 작은 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가장 큰 문제는 그거거든요. 아이들의 사회성 교육을 어디서 할 거냐라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 뭐 경제적인 논리는 차치하고요. 경제적인 논리 갖고 뭐 들이댈 일은 아니니까 그건 차치하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의 사회성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 그 최적의 지점은 그럼 어디냐?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나 장점을 살리고 내지는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그 최적의 지점은 어딘가냐라는 건 그야말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지 이게 무슨 그 뭐 토론의 과정들을 생략한 채 이렇게 정책적으로 막 일도양단하듯이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기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저도 그냥 최종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구 회장님께서 광석의 마을학교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왜 농어촌에 있기 어렵냐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가 소득, 그건 저 논외로 빼고 두 번째 이제 돌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안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교육부가 각 지역별로 교육발전 특구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상당한 그 대기만 하면 상당한 예산도 투여할 수 있고 그래서 논산시에서 교육발전 특구 이렇게 준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논산에서 좀 교육발전 특구 같은 걸 해서 논산 내에 이렇게 돌봄이나 늘봄센터 아까도 이제 광석에서 마을교육, 마을학교 실천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예산 부족이나 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논산 내에 이렇게 늘봄센터나 돌봄센터 같은 돌봄의 형태들을 좀 풍족한 예산 지원과 그리고 일정한 유무형의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할 수 있으려면 교육발전 특구 공모 통해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고민도 좀 함께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저는 요걸로 이렇게 마이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질의하실 예. 아니 저 오늘 그 패널들뿐만 아니라 발제를 맡으신 우리 미래교육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패널 분들이 사실은 제가 토론문만 읽어보긴 했는데 발제하신 내용 토론문 플러스 알파의 베타까지 다 해주시는 자세한 내용을 해주셔서 꼼꼼하고 고민의 진도뿐만 아니라 저희 학부모님 고민이 일천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고민을 훨씬 그 고민들 같이 함께 충분히 하시고 또 일선
그 현장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 내용들까지 발표를 해주셔서 촘촘하게 토론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예. 마지막으로 저도 좀 그러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 진행만 했는데 이우열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토론회를 한번 기획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번이 아니고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서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제일 물론 교육청에서 심혈 기울여서 2021년, 22년, 23년 3년 이상을 투여해서 미래 주도형 적정규모 학교에 대한 고민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오신 결과가 이렇게 있고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다른 지역의 사례도 많이 취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사례만 발표를 참조를 하는데 선진국이 아닌 우리보다도 경제규모나 교육의 에어리가 떨어지는 이런 곳의 사례도 충분히 고민하셔서 이렇게 잘 연구 과제 방향들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에 저는 같이 이우열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때 논산에 학부모들이 교육 문제로 맹모 삼천 얘기를 하는데 교육 문제로 세종시나 대전시 혹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실제 세종의 교육 현황이나 교육 실험, 학력 신장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그런 형편들이 논산 계룡보다 낫다고 결코 볼 수 없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인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만 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내용들 그러고 탈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가 보다. 이건 잘못된 건데 분명히 우리 지금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충남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들을 정확하게 잘만 전달을 하면 최소한 맹모 삼천 이런 걸 핑계로 논산을 떠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러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 미래교육센터장님 촘촘하게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을 위해서 내용들을 그렇게 발제를 해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충남교육 주체들의 전체 의견들을 모아서 오늘 발제를 해주신 거고 현장에서 일선에서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교육과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오늘 주신 의견들 토론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 충남도의회에서 촘촘하게 기록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보다 구체화해서 의회가 교육지원청을 일선 학교의 학부모들의 교육을 위한 내용들을 밑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충남도의회가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시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